여러분, 물생활 그리고 물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족관에다가 물고기, 거북이 이런 생물들을 키우고 그걸 보고 또 즐기는, 그리고 또 멍에 빠진 것을 물생활, 물멍이라고 한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일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취미생활인 물생활 그리고 물멍을 즐기는 에코리더스 인증 임석호 대표입니다. 모처럼 동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가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직장은 에코리더스 인증원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 오케이. 그다음에 유기가공식품 이런 인증하는 일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화학을 하셨던가요? 전공은 조경학과예요. 아, 조경학과요? 네, 조경학과 84학번. 84학번. 아, 내가 육구니까 15년 후배님이시. 그런데 오늘 이거 하여튼 뭐 보니까 이 거북이, 그다음에 열대어들, 이런 건데 언제부터 여기에 그 관심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관심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물고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 비록 잡아서 먹긴 했지만 붕어, 뭐 미꾸라지, 뭐 이렇게 그 물 속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노는 걸 보면 그 구경하는 게 그렇게 좋고, 지금도 이렇게 어디 냇가 가면은 그 고기들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좋고. 그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취미했었구나.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상당한 그 힐링을 줄 것 같아요. 집안에 이런 어떤 적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집안에 이런 어떤 수족관이 하나 있고, 그럼 이것도 생물인데, 생물을 그 케어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이 카페가 아까 내가 놀라서 200만 명 있다고? 그거는 이제 카페는 아니고 그 전국에 아마 물생활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있지 않겠나. 이걸 이제 용어로 물생활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물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열대어도 키우고 거북이도 키우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직접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정서적으로 이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들은 이제 물멍이라고 해요. 물멍. 네. 물멍. 물멍. 오케이. 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가만히들 못 보시는데, 가만히 보면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각 어항마다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게 맨날 똑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있고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저기도 제가 얘네들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울에 재보는데, 일주일에 저울에 한 번씩 재봐요. 네, 얼마나 성장했나 이거 보려고. 저 거북이 수명이 얼마나 돼요? 거북이 한 3-40년?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얘네들이랑 생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늘고 같이 하는 거죠. 자식과 같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키워서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고 또 어떻게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시나요? 그렇죠. 지금 요 거북이 요 있는 거 보시면서 잠깐만. 요 정도 참 이쁘네요. 네네. 얘네들이 얘는 이제 텍사스라는 종이고, 얘는 texas하고 콘센트릭이라는 종이 있는데 거기하고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얘는 오네이트라는 거고, 그래서 그 거북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나 테라핀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드시나 보네. 그 중에서 또 오네이트 키운다 그러면 그건 이제 왜냐면 고가인가? 굉장한 고가. 지금은 그래도 엄청 싸게 이제 해서 엄청 싸진 게 뭐 400~500만 원. 그전에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가까이 보니까 애들이 잘 생겼어요. 이쁘네.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고 아주 재롱둥이야. 사람한테 와요. 사람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먹이를 되나요? 주면은 알아봐요. 제가 먹이 주 이렇게 가면 와요. 오케이. 먹이 달라고. 물지는 않고 이러다 불나고. 이렇게 만지고 있어도 안 도망가고. 아이고 저런. 그럼 이제 떼나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꺼내가지고. 꺼내고 이렇게. 얘들은 이제 육상에서 못 살아요? 육상에서 놓으면은 뭐 한 하루 정도는 아, 그건 괜찮아요. 하루 이틀 정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끔 이 바위에도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요런 수족관 하나 요거 이제 우리 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요 수족관 요거 지금 사이즈가 대충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30cm를 한자라고 그래서 한자. 이걸 넉자. 넉자고 보통은 40, 세로가 45, 높이가 45인데 아하. 이거는 60cm라서 하이. 하이. 그래서 넉자 하이 수조라고. 넉자 하이 수조. 대충 이 정도 집에 하나 꾸미는데 그 설치비가 한 어느 정도 들까요, 비용이? 설치비가 저 이 물고기나 이거 말고 요 수조만은 이게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속에 있는 바위 뭐 저 이거는 이미테이션. 따로 38만 원. 아, 그건 따로 놔야 돼요. 수조만. 네, 수조만. 그러니까 어쨌든 한 요거 정도 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요 기기들도 다 포함해서? 예, 기기는 따로 사야 돼요. 아, 이거 다 따로 외부 사야 사러 돼요. 사고 조명 사야 되고 따로 사야 돼서. 아하, 그러니까 한 200 정도는 더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소소하게 여과제 이런 것도 몇만 원씩 또 몇만 원씩 들어가고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따로 사야 돼서. 아하, 그러니까 한 200 정도는 더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소소하게 여과제 이런 것도 몇만 원씩 또 몇만 원씩 들어가고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과제라고 해서 이 안에 여과. 여과제들. 그러니까 이거 거북이도 이제 이거 부장 받아서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거북이는 잘 키우면 근데 그 뭐 이런 걸 하나 이제 한 400만 원 주고 얘를 사왔다. 그리고 여기 이 사이에서 나오면은 최소한 한 100만 원,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아, 새끼가 나오면? 네, 새끼를. 어허. 네. 얘들은 어떻게 새끼를 1년에 알을 한 10마리, 15마리부터 뭐 많이 낳는 애들은 5, 60개까지. 와. 그러면 이제 알 낳을 때는 모래에다 넣을 거예요. 그렇죠. 산란장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산란장을 그러면 이 안에다가? 아니요, 밖에다 만들어줘서 밖에다가. 얘들이 산란 그 행동을 하면 산란 관련 행동이 이제 꼬리를 자기 손으로 비빈다거나 아하. 그다음에 밥을 잘 안 먹고 자꾸 이제 구석진 곳을 간다거나 아,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산란 징후를 보이는 행동을 하면 밖으로 산란장이- 드러내서 네네. 모래 이렇게 하면 네. 모래 속에다 알 낳잖아요. 네, 알 낳고 그걸 이제 지금 우리 여기 그 저 카메라가 다 보이거든요. 저기선 카메라 저기 아, 저게? CCTV 로. CCTV로. 그래서 낮에도 그 가끔씩 궁금하면 한 번씩 봐요. 아, 불이 오케이. 잘 조명이 저희가 없을 때 이 조명을 켜요. 이거는 그 얘네들 그 저기 리모트 컨트롤 네. 때는. 리모트로 오케이. 그 일광욕 하는 건데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나오니까 사람 있을 때는 켜놓고 제가 밖에 나가 있을 시간에 켜지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잠자리 들어갔을 때 좀 켜지도록 그때만. 그러니까 일하다가 뭐 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거 탁 켜가지고 이거 싹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안정이 좀 되시겠네. 네, 아, 이렇게 이거. 해서 이제 그 휴대폰에 아예 이걸 해놔서 예. 이렇게. 예. 그럼 이거를 그 외부에서도 뭐 오케이. 외국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해외에 가서도. 이거 참 희한하다. 좋다. 그래서 왜냐면 거북이들은 좀 걱정이 되는 게 3일 전에 아, 얘가 집에 왔더니 3마리만 있고 1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 어디 어떻게 갔어? 됐지? 그랬더니 막 찾아봤더니 저쪽 방에 방 앞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일로 떨어졌어요. 일로. 아이고. 이거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쪽에 뜯겨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새로 보강할 걸 지금 주문해서 오케이. 지금 하려고. 그렇구나. 떨어지면 얘네들 되게 위험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렇게 했네. 죽거나 체중이 있으니까. 아니면 부상당하면 그거 이제 쉘럿이라고 그러죠. 껍질이 썩는 그런 아이고야. 후유증이 있는데 저런. 다행인 게 일로 떨어졌는데 여기가 선들이 많아가지고 그 선에 걸렸구나. 네, 선도 걸리고 오케이. 또 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집을 가끔 비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한 맥시멈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까지 비워도 괜찮아요.
이게 안 먹이고 뭐 한 5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자동 급여기를 자동 예, 그 자동 오토매틱 급여기 피딩 해놓고 시스템이 있구나. 있고 그다음에 불안하니까 이제 근처에 사는 인간 자동 급여기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나도 이제 산막에서 뭐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오랫동안 비우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참 문제거든. 예, 예, 그게 모든 생명은 사실 매이는 거거든, 내가. 예. 그죠? 그걸 즐겨야지.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도 있고 해외 여행도 있고 그러면 한 5일 정도는 그런 식으로 중간에 한 번만 인간 자동 급여기한테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전화. 오케이, 신 대표님, 이 사업, 이게 뭐 일종의 뭐 취미 생활이기도 네. 하고 지금 부업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해요, 그죠? 뭐 사업까지는 사업까지는 아니고. 완전하게 취미로 했는데 왜냐면은 산란하는 걸 보는 자체가 또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을 누렸는데 뭐 수조가 부족하고 막 다 늘리고 싶지만 또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또 판매해야 부정하고. 되니까 오케이. 그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조금 더 오케이. 투자를 해서 판매할 때 도움되는 그 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그 판매해가지고 얻은 수입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이거를 작년 6월에 했어요. 6월에. 네. 그래서 이거를 제 사이트에 이 사진들을 올리면 믿지를 않아요. 한 10년 이상 뭐 해도 이렇게 구성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다 크는 중이고 이런 애들은 지금 팔 수가 충분히 이제 오케이. 팔려니까 귀찮아서 못 팔고 있고 좀 더 크면 이제 더 이상 저 수조가 못 버티면 이제 그럼 내놓고 팔아야 그냥 와서 사갈 사람 사가라 이렇게. 오케이. 이제 조금씩 저쪽에도 많이 몇 마리 없던 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동문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그 세계도 한번 보고 같이 또 얼굴 밥도 먹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후배님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니 난 너 때문에 숨도 못 쉬었어. 아니 몇 마리 제가 토양학을 그 농업기술센터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 뭐 오래되니까 벌써 뭐 6월달까지 그래서 그 전북 무안 뭐 이런 데서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그 강의를 잡아놨는데 그때 그 친환경 농업은 왜 해야 되는가 뭐 그리고 친환경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했는데 우리나라 농가들이 또는 일반 소비자들도 신기한 게 친환경 농약하고 비료를 안 치잖아요. 근데 농약이 해로운 건 다 아는데 화학 비료가 왜 해로운지 몰라요. 화학 비료. 근데 그 왜 해롭냐면 화학 비료가 자체로는 해롭지 않아요. 왜냐면 양액 재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 인증 주거든요. 그 화학 비료 100% 쓰거든요. 근데 토양에 왜 그러냐면 화학 비료를 넣으면은 유기물을 안 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미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 비료가 해로운 건 그 자체가 해로운 것보다 화학 비료를 주면서 유기물이 부족해지니까 미생물이 못 자라요. 결국은 그래서 토양을 가꾸는 거는 미생물이 핵심인데 제가 그 사실을 아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 접목을 어항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미생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잘 안 갈아주고 청소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항을 깨끗이 하겠다고 맨날 저거 막 어떤 분들은 저 바닥재 막 다 갖다가 막 빡빡 씻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렇게 물이 탁해지니까 저 물을 갈겠다고 맨날 갈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생물이 못 자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그대로 놔두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근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항아리에 물고기 키웠을 때 돌을 씻잖아요. 그러면 긴 똥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둬요? 놔둬요. 그냥 둬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게 똥은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가 질산염으로 바뀌어야 돼요. 질산염으로.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질산염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바뀌려면 그 다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생물 숫자에 비해서 똥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네. 그만한 미생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걸러줘야 돼요. 걸러주고 어느 정도 미생물이 생기면 그냥 놔두면 밑에 이제 이런 데 쌓이면 막 저 찌꺼기들 쌓여 있거든요. 저기 보면 이렇게 그 뭐 갈색으로 그게 다 미생물들 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깨끗하게 한다는 사람들은 다 씻어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3일에 한 번 환수해도 왜 뇌물은 뿌옇고 탁하냐, 왜 자꾸 뭐 이게 물이 깨지고 냄새가 나냐, 맨날 갈아주는 데도 냄새가 난다. 이게 숱하게 질문이 들어와요. 맨날 올라와. 근데 미생물이다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제가 거기다 강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 이렇게 하면 신기하다고만 하지 그렇게 할 생각은 못해. 그거를 그냥 맨날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좀 탤런트가 있네요. 카메라를 보고 계속. 그리고 수초가 하는 역할이 이제 질산염으로 되면 질산염은 누가 더 이상 안정된 상태라 질산염은 어떤 미생물이 뭘 어떻게 어려워야 하기가 그런데 그때 이제 수초들이 그걸 빨아먹어요. 그래서 저 수초들이 저렇게 있던 게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수북히 쌓여요. 그럼 또 다 건져내서 또 버려요. 그러면 저 그냥 저쪽 테라스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저 수초들이 이렇게 빨아먹으니까 저기 완전히 그 안에가 작은 생태계인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갈아주는 건 이 거북이 항은 지금 갈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요즘에 하나 냄새가 안 나서 한 뭐 열흘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갈아주고 저쪽 왼쪽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어떻게 갈아요? 물 가는 건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바가지로 퍼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허리가 나가죠. 그래서 저기서 다 호스로 연결해서 그걸 뽑아내고 그다음에 호스로 연결해서 물 집어넣고 그 시스템이 화장실에 있어요. 이게 쉽게 권장을 못하는 게 진짜 열의가 있어가지고 막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는데 돈 보고 하긴 어려워요. 돈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농심이 있어야 돼. 저 아까 물고기 사료, 거북이 사료 같은 거 써요? 거북이 사료는 달라요. 거북이 사료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북이 사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고 그거를 한 스푼씩 넣어줘요. 제제 분홍색을요? 한 스푼씩 넣어주면 물이 훨씬 깨끗하게. 그 사료는 우리나라 생산한 거예요? 네, 사료 우리나라 사료고 사료값이 너무 아니 근데 그 사료가 그게 규모가 되나요? 우리나라에 생산할 만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고. 왜냐면 이게 물생활 우리나라에 대략 한 20만 명은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 중고 사이트 물생활 중고 사이트가 있어요. 98,000명인가 그랬잖아. 아까 거북이 사이트만 98,000이고 98,000이고. 네, 여기 전체적으로 거북이만 아니라 물고기. 이거는 이제 중고 사이트예요. 물고기 거래 사이트.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구피도 사고 그래요. 여기서 저는 그 장터 여기 이제 뭘 파는 것들이 많거든요. 열대어 분양 세트로 분양한다. 애들은 완전 저 중고 물품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있고요. 식사한 거 하나도 그냥 버리는 게 없고 하루는 다 그냥 뭐 어떡하 해갖고. 사놨더라고요. 비싸다고 생각하고 갔더니 18만 원짜리 체조 경기장 저 꼭대기에 있다. 그래? 변두리야 변두리. 정말 대단해요. 그 10,000명이 그냥 3일을 했는데 3일이 꽉 찬 그냥 밥. 자주 참석은 못하지만 서울대 농업생명공학대학 비즈니스 포럼은 언제나 정이 넘칩니다. 화제는 자연히 저희 유튜브로 옮겨가는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한꺼번에 많이 늘었던 사례 중에서 김호중 씨와 우리 청춘 합창단이 함께 공연했던 그것이 계기가 됐다는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다들 헤어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 달에 있답니다. 시간만 되면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임석호 대표로부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찍은 영상입니다. 목요일 다녀가신 뒤로 구피가 치어들을 낳았네요.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라 치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예쁜 생명들이 새로 태어났네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